재판을 한 법원을 뭐라 그래? 원심법원 그럽니다. 원심. 됐죠? 원심법원이다. 자, 7일 내에 상소장을 뭐 한다? 어디다 제출합니까?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때 제소자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제출한 거로 봅니다. 여기를 우리가 제소자 특칙. 그리고 이렇게 상소를 하면 재판이 확정이 안 됩니다. 이제 이 상소법원에 재판이 있어야만 뭐가 돼?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뭘 하잖아?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을 안 할 거고, 간합재판이라는 것은 간합재판, 간합. 임시적으로 납입해라. 뭐를? 벌금을. 그래서 벌금할 때 이 간합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벌금도 확정이 돼야만 돈을 내는데 확정이 안 돼도 지금 당장 내라 이 말이에요. 당장. 이걸 간합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합재판은 주로 언제 하냐면 한 작은 금액에 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벌금을 한 5만 원, 전에 이야기했잖아. 한 6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배운 이론대로 하면은 이제 상소가 됐어요. 그것도 확정이 됩니다. 그럼 벌금은 이제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30일이 지났어. 그것도 안 내. 벌금 5만 원을. 받으러 가야죠. 벌금 받으러 가야 됩니다. 돈 안 내니까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안 내니까. 그럼 누가 가야 돼?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경찰이 갑니다. 왜? 벌금은 형벌입니다. 잡으러 가야죠. 그럼 이제 경찰이 가는데 이제 그 벌금 안 낸다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사창지구대 근무를 한다 합시다. 그럼 사창지구대 벌금 미납자가 있어요.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휴일에 가서 받아오라 합니다. 왜? 근무 인원이 적으니까. 그럼 가면 걔가 있습니까? 벌금 5만 원 안 낸 놈이 그저 정상적인 놈은 아니죠. 집에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안 냅니다. 배째란 식입니다. 여러분 귀찮죠? 하루 쉴 건데. 그러니까 안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뭐야? 어떻게? 지 돈으로 내놔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이나 하더라도 벌금 한 4, 5만 원, 많이는 10만 원 이런 거 받으러 가면 또 보통 그런 거 안 낸 사람들은 또 어디가 살아? 저 산동네 삽니다. 힘들어서 휴일 깨고 갔더니 사람도 없고 이따 하더라도 배째란 식이고 응? 하루 다 깨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다고 그냥 자기 돈으로 대납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받아왔다 거짓말 해버린다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작은 벌금들은 지금 당장 내라는 겁니다. 판결 선고한 동시에. 안 내면 안 보내줘 옵니다. 집에. 이거 무슨 재판하기래? 간합재판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간합재판하면은 그래서 보통 이 간합재판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직결심판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결심판할 때는 꼭 현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카드 된가 잘 모르겠는데 현금 가지고 가야 돼요. 벌금 5만 원 그랬는데 5만 원 없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벌금 받으러 직결심판 받을 때는 직결심판 최고가 20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넉넉하니 뭐 한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정식재판 청구할 건데 정식재판 청구에 있던 벌금은 뭡니까? 내야 됩니다. 왜? 무슨 재판 해버리니까? 직결심판은 벌금 거의 대부분 뭐 해버려? 간합재판 때려버립니다. 알았죠? 작은 금액은. 그래서 만약에 법관이 이제 한 5만 원 하면서 간합재판 안 때렸어. 그러면 이제 경찰들은 뭐라 그래? 개새끼라 욕하겠지. 그러잖아. 지가 받으러 안 간다고 간합재판 안 때릴 수도 있잖아. 돌아버리잖아. 그 사람이 다행히 내면 좋은데 안 내면 결론 누가 받으러 가야 돼? 경찰이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안 내면은. 그럼 만일에 난 5만 원 아깝다 그러면 뭐야? 날마다 가야지 받으러.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합재판은 선고 즉시 집행돼 버립니다. 이건 상소해도 뭡니까? 정지 안 됩니다. 간합재판은 그 다음입니다. 원심법원은 상소가 위법하면은 상소 기각결정을 하고 적법하면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상소 기각결정은 지금 누가 했습니까? 원심법원도 했지요. 또 어디서 할 수 있어? 상소법원서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입니다. 상소 기각결정은 원심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어? 상소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각 어디 갔지? 상소 기각 판결은 어디서만 할 수 있어? 상소법원에서만 할 수 있죠. 이것이 경찰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 문제가 뭐죠? 7급이죠. 그 다음에 5급 승진. 5급 승진. 이제 검찰직 애들 승진. 그 다음에 경감부는 좀 한 단계 위죠. 걔네들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같은 상소 기각 결정을 하지만 뭐가 달라? 이유가 다르죠. 원심법원의 상소 기각 결정 이유는 뭐야? 기간이 지났다 할지. 또는 상소가 부적법하다 할지. 이때 하는 거고 상소법원의 기각 결정 이유가 뭐예요?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죠. 요것이 이제 좀, 그러니까 이 난이도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 문제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급 같은 데는 난이도가 이건 쉽잖아요. 상소 기각 결정은 원심법원도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어? 상소법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기각 판결은 어디서 해? 상소법원에서 한다. 쉽잖아요. 그런데 좀 난이도인 시험에서는 뭐라 내버리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소 기간이 경과가 됐을 때 상소법원은 상소 기각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내면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상소기간 경과 상소장 제출은 기각 결정 어디서 해? 원심법원에서 합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 그런데 이제 재작년엔가 경찰 승진 문제에 뭘 내버린 거야? 그 이유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승진 문제에서 낼 때 연어 문제 만점을 안 줄러 낸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보통 뭐를 물어봐? 그걸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그림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자, 여가 지금 상소니까 상소는 항소도 있고 뭣도 있습니까? 상고도 있죠. 상소네. 두 개를 합쳐 상소라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항소 기각 결정을 요 항소 기각 결정을 1심 법원에서 할 수 있다가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왜? 항소의 원심은 어디입니까? 이 항소의 원심은 어디입니까? 1심이고 상고의 원심은 어디입니까? 항소심이죠. 아까 원심 뭐야? 내가 불복하고자 한 재판을 한 법원을 원심 그랬죠. 나 1심 법원에 불복해. 그러면 어디다 2심으로 가는 걸 항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소의 원심은 어디야? 1심이에요. 상고의 원심은 어디죠? 2심이에요. 항소심이에요. 그래서 자, 항소 기각 결정을 1심 법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원심 법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상고 기각 결정을 상고 법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경찰직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요. 상고 기각 결정을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맞죠? 달리 말을 바꾸면 상소기각결정을 원심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상소법원에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도 물어보고 똑같은 말이지만 항소기각결정을 1심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다? 항소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소가 뭐야? 항소하고 뭐다? 상고잖아요. 항소의 원심 어디야? 1심이고 상고의 원심 어디예요? 항소심이잖아요. 이렇게 낼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가. 자, 그 다음에 상소법원의 조치. 상소법원은 원심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사실을 상소인과 상대방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상소인은 20일 이내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어디에 제출해? 이유서는 여기다 제출합니다. 상소장은 어디다 제출해?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이유서는 상소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소법원은 상소가 위법하면은 상소 기각 결정을 하고 상소가 적법하면 심리를 한 후 다음 재판한다. 상소 이유가 없으면 상소 기각 판결이란 걸 한다. 그래서 상소 기각 결정은 원심법원도 할 수 있지만 기각 판결은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야? 상소법원만 합니다. 항소 기각 결정 똑같은 말이에요. 1심법원도 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각 판결은 어디서만 할 수 있어? 항소심만 합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항소법원도 할 수 있지만 상고 기각 판결은 어디서만 해? 상고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상고 이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이때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판결하지만 자 파기한 원심 판결이 두 개 암기해라 그랬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거나 요게 1심으로 환송하는 게 공소기각 판결이거나 관할 위반 판결이었을 때는 1심으로 환송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재판 안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 말입니다. 자, 1심에서 유죄, 무죄 판결을 하려면은 뭐를 먼저 해야 돼? 증거조사란 심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유죄, 무죄란 것을 했겠죠? 죄가 있으면 유죄가 없으면 뭡니까? 무죄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판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 거예요?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뭘 하는 거야? 증거조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뭡니까? 항소 이유가 있으면 뭐예요?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없으면 뭐야? 그냥 항소를 기각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총 몇 번 하는 거죠? 2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2번. 그게 3심제입니다. 3심제예요. 그런데 1심에서 증거조사도 안 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공소기각은 증거조사 안 합니다. 검사 공소가 무효니까 그냥 공소기각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검사가. 그러면 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야, 공소기각이 잘못됐어. 검사 공소는 적법해. 그리고 나서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를 때리면 왜 증거조사 몇 번 한 거죠? 한 번 한 거죠.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증거조사 몇 번 해야 되는데? 2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심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뭐 해라? 증거조사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재판할 때는 그 증거조사를 몇 번 해야지 심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증거조사를 몇 번 하는 거야?
두 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거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 적용만 판단합니다. 법만 판단해요. 실제로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 즉 증거조사를 몇 번만 하는 거야? 몇 번 해야 돼? 두 번 합니다. 응? 세 번 하면 딱 좋겠는데 두 번 보통 해요. 두 번. 그래서 항소심이 끝나면 거의 뭐다? 유죄, 무죄가 끝난 겁니다. 지금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은 뭘 보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조사한 걸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를 봐요.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유죄이면 거의 뭐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번에 이재명 씨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서 됐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건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뭐야? 갑자기 대법원에서 야 이거 무죄야 라고 하면 재판 다시 해. 그러니까 뭐죠? 갑자기 그냥 이재명 씨가 그냥 인기가 팍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증거조사를 안 하고 재판하는 거 뭐라 그래?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항소심에서 봤더니 공소 기각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만일에 증거조사를 해버리면 증거조사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럼 잘 안 되잖아. 우리는 증거조사 몇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심으로 사건을 뭐 한다? 파기환송시킨다는 거예요. 요거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적어도 재판하려면 증거조사 몇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되는데 1심에서 증거조사 안 한 판결이 두 개 있더라. 공소기각 판결과 뭐다? 관할위반 판결. 이랬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뭐 한다? 1심으로 환송한 이유가 뭐 때문에 증거조사해라고 보내구나. 이렇게 알아내세요. 두 개. 나머지는 환송 안 합니다. 나머지는 증거했으니까. 유죄, 무죄든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한다? 항소심에서 그냥 자기가 판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스스로 판결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자기가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모두 상소를 했습니다. 둘 다. 이때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가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 이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자, 잘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여러분의 이 판결서라는 게 있어요. 판결서. 그러면 이제 판결서에는 이렇게 이제 왜 이런 판결했다고 막 이유를 적을 거 아닙니까? 판결 이유를 적습니다. 여기다가 막 적습니다. 막 적는단 말이에요. 저거. 그럼 이제 판결 이유서가 막 긴 거는 막 한 50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60장도 되고. 그러면 이 판결 이유 중에 가장 판결 그냥 문장이지 않습니까? 문장 형태로 적습니다. 우리가 요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쭉 적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 속에 주된 문장이 있겠죠. 그렇죠? 만일에 판결 이유가 만일에 한 60장이라 그러면 그 판결 이유 속에 주된 문장, 우리 그걸 뭐라 주제문이라고 그럽니까? 주된 문장이 하나 있겠죠. 거기를 뭐라 그래?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무엇의 줄임말이야? 주된 문장이란 뜻입니다. 여기를 제일 앞에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앞에 이게 이 판결의 가장 주된 문장입니다. 여기를 뭐라 그래? 판결 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 봅시다. 검사는 유죄, 이제 징역 아니래.
유죄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합시다. 1심에서. 그럼 이제 검사는 징역 1년이 적다는 거야. 그리고 검사는 상소를 했어. 징역 1년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 무죄라고 상소를 한 겁니다. 둘 다 이제 서로 이제 상소를 한 거죠. 억울하다고. 이때 대법 이제 그 상소심에서 만일에 무죄 판결됐다 합시다. 무죄. 그러면 검사 항소는 지금 기각한 거죠. 검사는 이 징역 1년이 적습니다. 오히려 유죄입니다라고 한 거고 피고는 무죄라고 한 거죠. 그럼 주된 문장은 뭡니까? 검사 항소는 이유가 없습니까? 피고는 무죄입니까? 무죄가 주된 문장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준 것이 그것만 적습니다. 주된 문장. 두 개 적을 필요 없잖아요. 만일에 봐봐. 피고인은 무죄라고 하고 검사는 유죄라고 주장했다 해봅시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둘 중 하나를 인정하겠죠. 유죄면 유죄다, 무죄면 무죄다 항소심에서 이랬을 때 주된 문장은 야 검사 네가 말한 거는 무죄고 무죄야. 피고인 너가 말한 것도 무죄고 해서 검사가 주장한 것은 이제 무죄니까 항소를 기각해 버렸겠죠. 그거는 구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검사가 주된 문장은 쉽게 말해서 그 판결의 가장 주된 문장이죠. 그 한 문장 속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했다고 합시다. 1심에서 나 무죄입니다 해서 이제 막 엄청나게 무죄라고 주장했어. 검사는 유죄라고 했어. 그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은 안 받아준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주된 문장은 뭐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 그래서 판결 주문에 봐서 피고는 유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판결 주문에다가 피고는 유죄고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말이 뭐가 돼? 중복되잖아요. 유죄이다 이러면 될 거를 피고는 유죄이지 무죄는 아니다. 이러면 뭐가 돼? 이거는 국어 시험 볼 때 감점이죠. 여러분 글 쓸 때. 왜? 초딩 글씨잖아. 응? 초등학생들 일기장 쓰면 그러잖아. 뭡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게 초딩 일기장이잖아요. 그냥 유죄 이러면 다 이루어서 뭐 한다? 이건 무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판결 주문에다가 주된 문장이라 해가지고 피고인은 유죄이지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유죄니까 유죄이다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소 기각 판결이 있으면은 하나를 상소 기각하고 다른 판결을 인용하면 인용한 게 주죠. 이것만 기재하는 것이지 판결 주문에 기각 판결을 쓸 필요는 없다. 주된 왜? 인용했으면 이 사람 거는 안 받아줬다는 거지. 만일에 우리 학생은 둘 다 상소를 한 거야. 둘 다 상소를 했는데 내가 학생 거를 받아주면 인용이잖아. 그럼 이거 학생 거를 기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학생 거는 인용하고 이 사람 거는 기각한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중복되는 말이잖아. 그냥 인용한다 이러면 끝이잖아. 그럼 저 사람 거는 뭐 했구나? 기각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된 문장 뭐야? 간단 명료하게만 쓰는 거예요. 가장 핵심만. 이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제 다시 구체로 들어가 봅시다. 상소는 항소가 있고 뭐가 있어? 상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소심에서는 여기가 1심 있죠. 항소심에서는 요거는 뭐를 심리하냐면 1심의 연속선상에서 심리라는 겁니다. 1심을 연속해서. 그러니까 1심이 했던 증거조사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서 심리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연장선상에서. 전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롭게 하는 걸 복심제라 그런다면은, 복심제를 하게 되면 1심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심에 했던 여러 가지 심리를 전제하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연속해서 심의한 데서 뭐라 그래? 연속해서 하니까 뭐라 그래? 연속심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 속심이라고 합니다. 1심을 연속해서 뭐 한다? 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속심제입니다. 알았죠? 다만 예외적으로 1심이 법을 확실히 위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사후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죄야? 속심죄입니다. 1심을 연속해서 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은 속심죄입니다. 상고심입니다. 상고심은 요걸 연속해서 심리하는 데가 아니고요. 심리하는 데가 아니고 항소심의 당부, 항소심이 옳았냐 틀렸냐만 보는 겁니다. 당부심, 이걸 사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을 연속에 심리한 게 아니고 항소심이 옳았냐 틀렸냐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만일에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1심에서는 뭐 봐?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사실적인 심리하겠죠. 그러면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제하에 얘가 훔쳤냐 안 훔쳤냐를 보는 걸 뭐라 그래? 속심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상고심 대법원은 사실적인 거, 얘가 훔쳤냐 안 훔쳤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얘를 만일에 절도죄로 훔쳤다 그러면요 훔친 거로 봅니다. 그냥 대법원에서 사실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뭔만 보냐? 그럼 얘가 훔쳤는데 이 말입니다. 훔쳤는데 이때 이 얘를 수사하던 경찰이 얘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보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이것은 뭐 절도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거는 재판 다시 하라고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을 심리는 어디서만 하는 거야? 항소심까지만 합니다. 상고심은 안 합니다. 알았죠? 실제로 우리는 그 심리 재판은 몇 번밖에 못 받아? 2번밖에 못 받습니다. 2번밖에. 그러니까 2심에서 실제 어떤 범죄를 했냐 안 했냐 유죄 무죄는 거의 어디서 결정 나버려? 항소심에서 결정 나버립니다. 대법원은 법률 적용, 법원이 항소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나 안 했나만 보는 것이지 사실적인 걸 심리 안 합니다. 어디까지 심리는? 항소심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뭐라 불러? 속심죄라 그래. 속심. 알았죠?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래? 상고심은 사후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속심죄라는 것이고, 그래서입니다. 공소장 변경입니다. 범죄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검사가. 여기는 당연히 어디서 바꿀 수 있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 새로운 사실이 바꿔지면 절도에서 강도로 바꿔지면은 이게 강도인가 아닌가 조사를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항소심은 할 수 있잖아. 왜? 심리를 연속하니까. 근데 상고심에서는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뭘 못해? 공소장을 바꿔버리면 강도죄 심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고소 취소, 공소 취소 이런 것은요 법 조문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해라. 자, 항소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어디가 항소심입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이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어디가 항소심입니까? 고등법원이 항소심인데요. 이건 다음 주에 관할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상소 제기 기간입니다. 7일입니다. 7일인데, 자, 봅니다. 거기에 니은 한번 볼게요. 요거 굉장히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책에는 이 말을 빼버렸을 겁니다. 여기서 요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뭐 알아서 잡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책은 잘못 적어놓은 책도 있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해봅시다. 343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상소 제기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이 돼 있죠. 이것과 358조의 상소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이 돼 있죠. 요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만일에 12월 19일 오전 11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상소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돼요? 당연히 판결 선고한 12월 19일 날부터 상소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왜? 343조가 상소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이 돼요?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니까. 이거를 물어보는가 아니면 그러면 7일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요러고 물어보는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기간 계산할 때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기간 계산의 뭔 점? 시작점. 그러니까 지금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7일에 뭐 한다? 시작점이란 말. 시작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작점이. 이 말이에요. 시작점이 언제냐. 이것하고 상소 제기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뭐 형법, 소송법, 민법, 뭔법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첫날을 뺍니다. 이거를 초일불산입이라 그래요. 첫날을 뺍니다. 왜 그러냐? 첫날을 집어넣어버리면 아주 불확실해 버립니다. 왜? 만일에 첫날을 넣으면 10시도 있을 거고, 어떤 일이 11시도 있을 거고, 저녁 23시에도 있을 거고, 너무 불확실하죠? 첫날을 뺍니다. 맞죠? 다 뺍니다.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첫날을 넣는 게, 초일을 집어넣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민법에는 첫날을 넣는 게 나이 계산할 때 첫날 넣습니다. 연령 계산할 때. 알았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첫날을 넣는 게 뭐냐면 두 개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구속기간 할 때 첫날을 넣습니다. 왜? 구속기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만약 첫날 빼버리면 오늘 7시에 지금 구속돼 있는데 뭐야? 내일부터 구속기간 진행되면은 오늘 완전히 꼼으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구속기간은 첫날을 넣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 계산할 때도 초일 산입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초일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상소기간 계산할 때 7일은 선고한 날을 빼고 합니다. 선고한 다음 날부터 뭐가 돼? 기산이 됩니다. 기산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은 언제부터 해?
선거 한 날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산은 언제부터야?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돼? 19일이 아니라 20일부터 7일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산일을 물어보는가, 달리 말하면 기산일,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그 기산일을 물어본 게 아니고 상소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돼? 304일 나왔잖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근데 7일의 기산점은 그러면 언제 진행해? 그거는 기산점 언제부터야? 다음 날부터야. 됐죠? 기산점. 요렇게 이제 헷갈리게 물어보는 게 어느 시험이냐면 법원직애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경찰직은 출제는 주대 헷갈리기 쉬우니까 경찰이 그렇게 안 물어보고 조문을 물어볼 때가 있고, 343조 아니면 날짜 줘놓고 뭡니까? 언제까지 상소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너무 편하죠. 언제까지 상소해야 되는가 하면 기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한다? 첫날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소 제기 방식. 상소를 할 때는 상소장을 어디다 제출합니까? 원심법원, 1심법원에 제출하겠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자는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되고요.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1심법원이죠.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했을 때, 법을 위반했다는,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원심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합니다.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자, 360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적법하다 이 말이죠.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4일입니다. 날짜가 빠졌네요. 14일 이내에 기록을 뭐한다? 이제 보내야 됩니다. 어디다가? 14일 이내에 상소법원에다가 14일 이내에 이 기록을 보냅니다. 그러면 항소법원은 기록 송부를 받은 때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를 하고,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 있죠. 이 피고인은 이제 만일에 내가 엊그제 알아본다고 안 알아봤습니다. 청주에 남자 교도소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여자 교도소가 있었어. 여자인데. 그러면 청주에서 이제 뭡니까? 만일에 항소를 했죠. 고등법원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내? 이제 14일 이내에 대전으로 보냅니다. 왜? 청주 왔다 재판할 수 없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할이 달라지면 구속된 사람은 관할 법원으로, 관할 구치소로 뭡니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교도소, 구치소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교도소는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사는 데가 교도소고요. 구치소는 이제 우리나라 무죄 추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칙대로 하면 뭐 하다못해 우리보다 수준이 확 떨어지는 필리핀을 보자고. 필리핀 구치소 같은 데 가면요, 완전 자유입니다. 예? 그냥 사복 입고 돌아다녀요. 사복 입고. 밖에 못 나갈 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식민지를 살았죠.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뭐야? 그냥 교도소에다가 막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지? 아직 무죄 추정인데 교도소에서 그 행정의 편의상 막 들어간 순간 뭐 한다? 싹 뭐 한다? 죄석을 피고 막 번호 달아버립니다. 번호 달아버려. 그러니까 항상 말씀나서 구치소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치소로 보낸 게 맞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보다 좀 더 뭐가 돼야 돼? 자유스러워야 되겠죠. 알았죠? 왜? 죄수가 아닌데. 그래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인데 우리는 지금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가 지금 얼마 없으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있는 사람도 있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구치소를 몽땅 키우면 사람들이 이럴까 합니까? 세금 나간다고. 근데 하여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거래 봐도 무방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보냅니다.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입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단 구속된 자는 소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20일 이내입니다. 이러한 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이 부본서, 즉 복사한 거죠. 복사한 것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상대방은 이것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답변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자, 여기서는 조심을 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합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경찰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야. 솔직히 이걸 왜 좋아할까도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몇 개 그림 한번 더 그릴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의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를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고 그 접수 통지를 받은 날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어쩌입니까? 이제 원심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20일을 넘어서 이제 하는 말이 기간 다시 20일 더 달라는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경과된 게 지난 게 항소인, 피고인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법원 잘못입니다. 법원 잘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항소 기간을 다시 20일 주는 게 항소 기간 경과가 누구 잘못이야? 법원 잘못이었을 때. 피고인 잘못이 아니야. 이럴 때는 새로 주고 피고인 잘못이었을 때 이때는 뭐 한다? 주지 않는다. 이거 기본 포인트. 다음 주 다시 할 거야. 이거 문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누구 잘못인가 한번 보자고. 피고인이 잘못은 이제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란 말이야. 돈 주고 변호사 하나 샀어. 그 사선 변호라고 합니다.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야. 사선 변호인이야. 근데 이 변호인 이놈의 새끼가 이유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20일이 넘도록. 누구 잘못이야? 법원 잘못이야? 피고인 잘못이야? 피고인 잘못입니다. 사선 변호인 감독 누가 해야 돼? 피고인이 해야 됩니다. 법원이 안 합니다. 지가 선임했으니까. 그래서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이 돈 주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변호사들입니다. 목사보다 더 안 믿습니다. 나 목사도 별로 안 믿으면은 변호사는 더 안 믿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국선 변호는 누가 감독을 해야 돼? 국가가 선정합니다. 법원이 선정한 사람을 국선 변호라 그래요? 당연히 누가 감독해야 돼? 쥐가 있으니까 쥐가 법원이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를 제출 안 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억울해가지고 돈 주고 변호사 샀죠. 20일 새로 기간을 뭐 한다? 줘야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막 길게 나올 거라면 한 게 없어. 누가 잘못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국선 변호인이 잘못한 건 누구 잘못이야? 법원 잘못이고, 사선 변호인이 잘못한 건 누구 잘못이야? 그럼 피고인 잘못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럼 뭐가 돼? 법원 잘못이에요. 그랬을 때 24시 기간 줘야 됩니다. 근데 사선 변호인이 제출 안 했다고 누구 잘못이야? 피고인 잘못입니다. 그때는 20일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 필요 없죠. 그랬을 때는 국선 변호인이 취소가 되면 아까 접수 통지 누구한테 했죠? 국선 변호인한테 한번 했죠. 접수 그때는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뭐 하지 않는다?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잘못한 건데 귀찮아 일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가 있으니까 통지를 해준 거야. 야, 항소했다? 통지를 했어.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아직 기간이 안 지났는데 국선 변호를 못 믿고 사선 변호를 선임한 거야. 그러면 사선 변호인은 당연히 이제 그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다음 주 하겠지만, 그러면 지가 항소라는 거 알아? 항소심 변호인을 압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 새끼가? 이유서 제출을 봐야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서 제출은 기록 접수를 받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접수 통지를 오기를 기다린 거야, 얘가, 변호사가. 접수 통지 안 온 거 20일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항소 기각결정 때리니까 아니 접수 통지 안 했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은 저번에 국선 변호한테 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안 했지 않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니한테 해주냐. 네가 알아서 국선 변호한테 가가지고 저번에 접수 통지 받은 거 있죠? 물어봐야지. 그건 네 잘못이지 않냐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 사선 변호인이 잘못했죠. 지가 지금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항소 이유서 제출입니다. 그럼 접수 통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뭐야? 접수 통지를 했나는 찾아고 다녀야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 통지를 한번 국선 변호한테 했을 때는 사선 변호인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선 변호인이 그래서 깜빡이 번 날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사선 변호인들. 그 다음입니다. 피고인에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 이유서 제출 안 해서 기간 누구 잘못이야? 피고인 잘못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새끼 기분 나쁘니까 이제 아웃시킨 거야. 새로 변호사, 새로 변호사 선임했어. 당연히 뭐 한다? 기간 연장해줘 안 해줘? 새 기간 줘 안 줘? 안 줍니다. 사선 변호인 잘못해서 아웃시켰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민사성도 더 많습니다. 민사성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그래서 절대 변호사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변호사가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변호사는 그래야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법을 또 알아야 관리 감독을 하지. 다음입니다. 항소 기각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1항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항소 기각 결정을 뭐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소 법원의 기각 결정의 사유는 뭐죠? 항소 이유서 불제출이고 원심 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 사유는 뭡니까? 항소가 부적법, 기간이 넘었다 할지, 또는 상소권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1심 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 사유는 항소가 방식이 위반되거나 항소 기간이 경과되고 항소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는 항소 이유서를 맞이 않을 때 제출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최근에 어디서 나왔다고요? 경찰 승진 문제 나와서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동안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좀 고난도 시험에서 나왔단 말이야. 경관부나 7급에서 나왔던 건데 승진 문제는 그 경찰 문제 수준이 비슷합니다. 경찰 승진 문제는. 그래서 승진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항소 이유, 여기 또 좀 조심합니다. 이제 항소를 할 때는 이제 내가 왜 항소한다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361조 5가 항소 이유인데 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책으로 복습할 때 눈으로만 훑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봐. 그냥 이런 거구나. 안 읽어봐도 관계는 없는데 무지하게 많구나 라는 정도면 돼. 그런데 암기해야 될 게 있어. 요게 시험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 헌법, 그러니까 원심판, 1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했을 때와 사실 오인들한테는요 항소 못합니다. 그래서 틀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다.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 이게 항소 이유가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예요. 항소 이유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앞에가 뭔 말이 붙어줘야 돼요. 뭔 말이?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판결에. 그러니까 1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사실을 오인했다고 해서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1심 판결에 뭘 줘야 돼?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영향을. 요것만 암기하면 돼. 어차피 항소 이후 시험 나오면 이거로 나와. 됐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어떤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 사실 오인이 판결에 뭘 줘야 돼?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그러잖아.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지만 사실에 판결에 영향을 준 적이 없어서 항소를 기각한다. 이런 판결이 있죠. 방송에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 나오잖아. 막 판사 새끼, 개새끼 나오는데 하여튼 유튜브 같은 데나 그 특히 뭐지? 이런데 댓글 같은데 여기 나오는 거의 그냥 믿지 마. 믿지 마. 오히려 헷갈려. 거기 나온 애들은. 변호사가 말한 것도 거의 믿지 마세요. 변호사가 TV에서 한 10명이 말하면은 한두 명은 맞아. 그런데 8명은 전부 다 틀립니다. 왜 틀릴까? 오래됐잖아. 그리고 현직에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온 변호사들은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야. 그 시초를 끄는 사람이 강용석인데 여의도에 방어 넣어놓고 한다더만. 오피스 얻어놓고 막 하는 거야. 변호 업무보다는 그런 걸 많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법리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놓고 그걸 맹신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맹신하지는 말고요. 됐죠? 그래서 시험에 사실오인과 법령 위반 자체는 항소 이유가 아니고 그것이 뭘 줘야 돼?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지 말고 나머지는 뭐 판결에 영향 없이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입니다. 항소법원의 심판입니다.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자, 2항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을 때는 판결에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항소 이유서에 적어놓은 사유가 과연 연속심리니까 심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 있을 때는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뭐한다? 심판할 수 있고 1심 법원에서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법원에서도 증거를 할 수 있고요. 관계없죠. 왜? 1심의 증거조사가 옳았다 행각하면 자기도 뭐야? 옳았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 기각 판결을 하고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은 항소장 이유서 기록 등에 의해서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데요. 이걸 내가 왜 밑줄 꺼놨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경찰직 상수 문제, 단골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재판 종류가 판결, 결정, 명령이죠. 그런데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됩니다.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검사 말도 들어보고 피고인 말도 들어보고, 이걸 뭐라 그래? 변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판결할 때 원래 변론해야 돼요. 결정할 때는 변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만듭니다. 이거는 판결을 해라. 이건 결정으로 해라. 적어놓은 게 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유죄, 무죄. 그러니까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유죄 결정이 아니라 뭐야? 유죄 판결인 거예요. 판결, 이렇게. 그런데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예전 경찰직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시험에 다시 20년 전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형법이 됐든 소송법이 됐든. 왜냐? 공부들 너무 열심히 해버려. 그래갖고 뭐지? 그냥 막 최근 판례를 내도 막 지난달 판례를 내도 맞아버리고 조문을 내도 맞아버리고. 왜? 공부들 너무 열심히 해버리니까 최근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다 봐버립니다. 막 책이 막 우리 저 학생들 보면 막 어떤 책 보면 막 책이 막 걸레. 출제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만점입니다. 나도 옛날 출제해봤지만 학교 애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막 식은땀 나버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절대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재량입니다. 그래서 막 점수 줬는데 어느 때부터는 상대평가를 해라 그래갖고요. 내 마음대로 점수를 못 줍니다. 퍼센트가 있어요. 나는 항상 출제를 객관식으로 냈거든요. 한 해 원본은 다 맞아. 만점째 나오고 A 플러스가 너무 안 나와버려. 컴퓨터 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주 친한 애 2명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어요. 걔가 뭔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봐서 출석 뭐 안 돼 이게. 그래서 주관식이 좋은 거예요. 내 맘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나는 객관식으로 내면서 이제 리포트를 줬어요. 리포트 내 맘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 어떻게 될까?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검찰직의 커트라인이 104점이었습니다. 104점. 군대 안 갔다 오면 근데 군대 5점 줄 때 군대 안 갔다 오면 다 떨어집니다. 아마 그러면 만일에 다 군대 와서 105점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인원이 넘어버리면. 그래서 만점을 안 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최근에 뭐가 소송법 현행법에 20년 전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거는 없어요. 왜? 기출문제 없고 20년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요걸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당시 많이 나왔다는 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게 차차 나왔습니다. 어디?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이때는 변론 없이 판결로서 항소 기각을 하고 다 적어놨습니다. 이유가 있던 원심 판결을 파고 다시 판결한다. 그 다음에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판결인데 파기인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 자, 이거 예를 먼저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이건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박근혜 씨가 있고 이재용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좀 받았다는 거고 이 사람은 돈을 줬다는 겁니다. 둘이 이제 공범인데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징역 20년을 받았고 이재용 씨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 각자 판결은 따로따로 받습니다. 영향을 안 줍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박근혜 씨가 징역 20년을 때리니까 난 돈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씨는 징역 4년을 때리니까 나는 돈은 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재용 씨도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박근혜 씨한테 박근혜 씨는 돈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죠.
그럼 박근혜 씨는 돈을 안 받은 거죠. 왜? 법원서 보험 받은 적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한다? 원심 판결을 파기했잖아요. 그럼 이재용 것도 같이 뭘 해줘야 돼? 파기를 해줘야죠. 왜? 이재용이가 준 적이 이재용은 줬는데 박근혜가 받은 적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용이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때려야 서로 간에 뭐 한다? 맞잖아요.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자. 피고를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같이 항소한 공동 피고에게 뭐가 돼? 공통이 되죠. 줬다 안 줬다. 이때는 뭡니까? 그 공동 피고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365조. 일단 항소심의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정을 안 하면 어쩌냐? 다음 날짜를 다시 정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안 나온 거죠? 이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합니다. 여기가 경찰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몇 번 안 나왔을 때 두 번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합니다. 이게 경찰직 문제고, 예전에 이 문제를 털어버린 게 법원직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 두 번이 뭐야? 연속 두 번을 말합니다. 연속. 그러니까 봐봐. 11월 1일 날 안 나왔거든? 그럼 이제 11월 1일 법정에서는 다음 날짜를 정해야죠. 야, 그러면 11월 3일 날 한다 그랬어. 3일 날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날 재판은 또 안 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날짜 또 정해야 됩니다. 재판 못 하면 돼. 왜? 연속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은 가운데 나왔잖아. 그래서 2회 부출석은 연속 2회입니다. 연속. 이건 법원직 문제고, 경찰 문제는 몇 회 부출석인가? 몇 회? 2회. 그 다음입니다. 공소기가 관할 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사건을 원심법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환수한 게 두 개라 했습니다. 증거조사 안 한 경우. 검사가 이건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검사가 2019년 9월 갑 피고인에 대해서 위조 사문서 유조로 기소한 후 11월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후에 검사는 이것을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 조사를 해보겠죠. 그러면 1심에서 심리했죠. 무죄 판결했잖아. 그럼 항소심 조사해봐가지고 연속에 더 심리를 더 해본다는 거야. 한 번 더 해본 연속해서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뭐한다? 유죄 판결할 거고, 죄가 이유가 없으면 뭐야? 그냥 같이 무죄 판결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1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알았죠? 검사 공소가 무효다. 그래서 검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소 법원은 이 경우에 심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럼 심리를 해버리면 증거조사 몇 번 한 거야? 한 번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합니다. 증거조사 다시 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때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기되는 원심 판결이 뭐였을 때? 공소기각 판결 또는 뭐였을 때? 관할위반 판결이었을 때 파기환송합니다. 거기에 그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 다 끝나면 읽어. 이건 이제 정경심 사건을 내가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조국 마누라. 이건 뭐 여러분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상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오늘 읽으란 말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소송법이 이제 다 끝나면 내가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쫙 읽어보면서 그래 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난 겁니다. 요게 뭐 공소장 변경 이중 기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상고입니다. 상고. 항소심은 지방법원일 수도 있고 뭡니까 합의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고 고등법일 수도 있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상고심은 언제나 뭐다?
대법원입니다. 상고심이 따로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고심 하나 만들려고 뭐 한다? 박근혜하고 짝꿍짝꿍 가다가 둘 다 깜빵 갔다니까. 대법원 판사들, 대법원장이랑. 그 다음에 이 상고심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후심입니다. 즉 원심의 법령 위반을 심사합니다. 사실심리 안 합니다. 그리고 법률심이고 우리나라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 변경을 못합니다. 왜? 사실심리를 못하는데 새로운 사실심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고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이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파기 환송을 시킵니다. 너가 변경해서 심리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고할 수 있는 판결, 2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원칙인데 372조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상고 말고 비약입니다. 비상이 아니야. 비약이 뭐야? 휙 건드리는 걸 비약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디지? 항소심이지. 근데 항소심을 건너뛴다는 겁니다. 막바로 상고하는 걸 뭐라 그래? 비약적 상고라 그럽니다. 항소를 건너뜁니다. 언제냐? 원심 판결 1심이 인정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에 불복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야. 어? 내가 우리 계모를 죽인 사실 인정한다는 거야. 내가 우리 계모를 죽였다. 인정한다는 거야. 계모 죽인 거. 그런데 왜 계모를 죽였는데 이게 존속살인이냐는 겁니다. 보통살인이지. 라고 해서 이제 존속살인이면 250조 제2항이고 보통살인은 1항입니다. 왜 1항을 해야지 2항을 했냐? 이걸 다투고 싶은 거예요. 과연 계모가 나의 직계 존속인가 이 말이야. 그럼 어차피 항소심 가봤자 또 뭐 심사해? 죽였냐 안 죽였냐 심사하지. 시간 낭비잖아. 나 죽인 걸 인정한다니까. 지금 문제는 계모가 나의 직계 존속인가 아닌가만 보고 싶다는 거니까 법적인 문제만. 이때는 항소심을 생략하고 어딘다? 대법원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비약적 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냐면 어제 우리 이거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형법 시간에. 법이 폐지됐잖아. 폐지됐을 때 폐지된 이유가 뭐냐는 거야. 폐지된 건 사실이야. 누가 봐도 법이 없는데 뭘. 그런데 이 폐지된 것이 법적 반성이었으면 1조 2항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하지. 정책 변화했으면 뭐야? 그냥 유죄 판결 때리지. 이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항소인가 봤자 뭐야? 그런 사실을 했냐 떠보잖아. 어차피 내가 지금 하고자 한 이유는 내가 했던 사실을 부정한 건 아니야. 이 법의 폐지가 정책 변화냐? 아니면 무슨 변화냐? 법에 대한 반성이냐? 이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어차피 그건 누가 결정해? 대법원이 결정하잖아. 이럴 때 하는 걸 뭐라 그래? 비약적 상고라 그래. 항소심 가봤자 쓸데없잖아. 왜? 어차피 그건 뭐야? 연속심이니까 또 똑같은 걸 거 아니야. 죽였냐 안 죽였냐 뭐를 했냐 안 해 떠보잖아. 시간 낭비잖아. 화끈하게 뭐야? 나는 뭐 법적인 것만 묻고 싶다는 거야. 비약적 상고라 그런다. 이것 보고 알겠죠? 그런데 이런 그 비약적 상고를 했다가 다시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뭐야?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안 죽인 것 같아. 그래서 기간이 안 넘어야 돼. 당연히 기간이 안 넘어야 되겠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안 죽인 것 같아.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는 것 같아. 그럼 뭐야? 항소할 수 있죠. 그럼 항소하면 구태여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뭐가 돼? 상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지에서 봤더니 기간이 넘었네. 그럼 뭐야? 항소 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해놨던 뭐는 남아있어? 비상상고는 남아있죠? 그 말입니다. 그거. 자, 읽어볼게요. 1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그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기각결정이 있으면 항소가 없는 거죠. 비약상고는 효력을 잃지 않는데 요게 한번 경찰직에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상고 기간 7일입니다. 7일. 똑같습니다. 상고장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요. 원심법원의 똑같습니다. 항소 그 제고 적어놓은 거예요. 상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하면 원심법원은 기각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법하면은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14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이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378조 똑같아요. 상고법원은 이 기록을 받은 때부터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서 사유를 통지하고, 변호인이 있을 때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통지를 합니다. 이유서, 상고인 변호인은 전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에는 증거조사에 대한 사실을 인용해서 이유를 명시하고, 상고 이유서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시 부본서를 상대방에 송달하면 제4항 상대방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보내면 이 답변서는 이제 역시 그 상고인과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상고 기각 결정. 만일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상고를 기각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공소 기각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고, 상고 이유. 자, 봅니다. 아까 우리 했었죠. 헌법, 근데 상고 이유는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좀 읽어 놓으세요. 상고 이유입니다.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갖고는 안 되죠. 여기 뭐가 돼야 돼?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의 폐지, 변경, 사면. 알았죠? 그러니까 형의 폐지, 변경, 사면은 뭐 때문에 하는 걸까?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법적 반성인데 항소심에서 야, 이거 정책 변화야 라고 유죄 판결 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판단은 누가 해? 대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고요. 재심 청구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요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무조건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이 사형을 선고한 사건에 중대한 사실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의 양이 힘이 부당한, 형의 양정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절도했는데 징역 5년이랄지 이렇게. 이 사유, 형의 너무 심하다에 대한 그 부당하다고 한 것은 피고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는 못하고. 심판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것만 심판한 게 원칙인데, 단 전조 1호부터 3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 폐지 변경, 이거는 이유가 없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변호인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변호사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1심과 2심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변호인이 될 수 있어요. 허가 받으면. 이걸 특별변호에 배울 겁니다. 그런데 상고심은 안 돼요. 꼭 변호사만 됩니다. 변호사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변론을 못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자료 제출을 변론이라고 하거든요. 피고인 변론 못합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변론 못한다. 이걸 시험에 내겠죠. 여러분 출제운이라도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 변론한다. 그럼 틀립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변론 못합니다. 상고심에서 변론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만.
그러면 만일에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진술만 듣고 판결해버립니다. 피의권 필요 없습니다. 단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다음 주에 배우고 이때는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맞이 않는다? 소환하지 않습니다. 피의권 필요 없습니다. 왜? 나오면 뭐합니까? 변론도 못하는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대법원에서 들어가면요, 대법원 판결 동영상으로 심리해 주는 데 몇 개 올라져 있어요. 그거 피고는 없습니다. 한번 심리해서 보세요. 누구만 있어? 검사하고 누구만 있어? 변호인만 있습니다. 피고는 거기 없습니다. 거기 피고는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서만 가지고 재판할 수 있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가 하나 있었죠. 변론 없이.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상고심에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죠. 서면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필요하면 변론 열어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원심 판결 파기, 상고 이유가 있는 때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 그 다음 화살표 조심. 그러면 이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명한 송실과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맞을 거라마. 대구 사람들인데 이제 그 일가족이 이제 간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걔들은 고문당했다 했고, 그래서 대구 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때렸어요. 대법원이 야 이게 왜 유죄냐, 고문한 거 아니야? 이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구 고등법원이 유죄라니까? 다시 보냈습니다. 대법원 돌아보죠. 무죄라니까? 여기 사법부 핑퐁 사건이라는 거. 핑퐁이 뭔지 알죠, 여러분? 핑퐁, 탁구. 딱딱. 이게 신문에서 아닌 사법부가 개망신을 사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은 하급심은 완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한 법률적, 사실적 모두 기속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새로운 증거가 명백히 발견되지 않는 한.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무죄 파기환송시켰잖아. 그건 모릅니다. 뭐 한다? 고등법원이 유죄라니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엄청난 새로운 증거 발견되지 않는 한 대법원이 한 판결에 막아야 돼? 기속이 됩니다. 사실적 이유뿐만 아니라 뭐까지? 법률적 이유까지. 이거 조심해야 돼. 두 다입니다. 사실상, 법률상 다 기속됩니다. 단 언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조심해야 되고요. 화살표. 공동피고인은 파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상소가 있는데 이걸 파기했을 때 다시 1심 법원으로 뭐 한다 그랬어? 환송한다 했었죠? 똑같으면 되거든. 일단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파기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파기 재판할 때는 환송 안 하겠죠. 그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00조입니다. 판결서 정정. 정정은 이제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예요. 뭐 1이라고 해야 되는데 2라고 했다 할지. 상고법원은 판결 내용이 오류가 있을 때는 직권이나 그 신청해서 판결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은 10일 이내 하고요. 정정은 판결을 하는데 변론 없이입니다. 그래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죠? 다 적어놨죠?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했을 때와 상고심하고 판결서 정정이죠.
정정은 만다? 필요는 없이 합니다. 왜? 정정은 잘못된 거 바로 잡으니까 뭐 당사의 말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혹시 몰라서 한글 내가 적어놔봤습니다. 한글은 그냥 눈으로 훑어보세요. 한글은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한 걸 뭐라 그래? 항고라 그러는데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으면 항고할 수 있는데 법에 규정이 있으면 예외 항고 못합니다. 불복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법원의 관할입니다. 관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 못하는데 거기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1번 쭉 적어놨는데 18개인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해당 분야에서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14개 따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눈을 읽어보고 그러나 여러분 2번은 반드시 별표 넣기 바랍니다.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불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8개를 해놨는데 8개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어느 시험에 됐든. 물론 해당 분야에서 내가 엄청나게 강조할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첫째, 다음에 배울 적부심사의 석방 기각결정 불복 못합니다. 보석결정은 할 수 있는데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영장 발부, 간이 공판 절차, 증거 개시 절차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서류 열람 등산 결정, 증거 보전 청구 기각 결정은 항고하는데 보전 결정, 참고인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기각, 인용 다 불능 못하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은 항고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 결정은 안 되고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하는데 재심 결정은 못합니다. 요거 8개 물론 해당 분야에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왜?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항고할 수 있는 결정들 있잖아요. 요건 꼭 체크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항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하는 게 원칙이고 단 그 원심 결정에 취소해도 실익이 없으면 못합니다. 즉시 항고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여기 매너에서 18개 있잖아요. 요거 즉시 항고라고 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는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 7일 별표 있는 대로 하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게 3일인데요. 금년에 바꿔졌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결정 받았어요. 7일입니다. 이미 금년도 경감부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7일입니다. 3일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 이번에 2차 경찰에 나왔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만 말 수 있는데 이제 틀리면 큰일 나. 왜? 경감부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안다는 거야. 이제 바꿔졌다는 거를. 알았지? 7일입니다. 그다음에 나무 똑같습니다. 항고장 원심법원에 제출을 원심법원에서 똑같아요. 넘어가고 기각결정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8조 원심법원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항고가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자기 한 결정을 바꾸면 됩니다. 경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항고를 하더라도 재판 집행이 정지가 안 됩니다. 보통 항고는. 그러니까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차이점은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항고를 하더라도 재판이 정지가 안 되지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410조. 그런데 좀 이따 할 거예요. 하여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번, 2번 여기다 역시 또 좀 별표 좀 하기 바랍니다. 410조에 정지 안 되는 거. 요것도 해당 분야에서 엄청나게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집행이 정지되죠. 410조에서. 근데 정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울 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결정을 배울 건데 그때 즉시 항고가 정지가 안 됩니다. 법에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이나 감치 처분에 대한 결정 즉시 항고하는데 정지력이 없습니다. 이게 두 개 잘 나올 거고요. 기록 송부할 거고 검사 의견 진술 뭐 기각 결정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보고 문제는 식사하고 푸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준비